안녕하세요. 마이크 선생님입니다. 생활영어 회화 천사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멀리 저희 어머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미리 천사 강의에서 한 1년 2, 3개월 같이 하고 다 끝나고 지금 생활영어 회화 천사로 왔죠? 생활영어 천사로 왔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수업하니까 나는 긴장돼가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왔는데 마이크 세팅 같은 것도 미리 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고 알겠어요. 또 가게로 가야 되니까 나는 서둘러 왔는데 간단하게 엄마가 그동안 배운 거를 말씀드리면 그 엄마 유럽 여행 영어 회화 책 한 몇 번 봤어요? 한 3번 봤어요? 수업은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수업은 안 했죠. 엄마 근데 그 CD에 들어있는 그 강의를 들었잖아요, 엄마. CD 강의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쭉 훑어보긴 거밖에 없는 강의는 한 것 번도 같아. 안 들었어요, 거기? 강의는 안 들었는데 진짜요? 응. 책만 봤어요? 책만 그냥 나 혼자 거의 한 40년 가량 영어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유럽 여행 책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발음책도 한번 봤었나요? 2시간 발음 1시간 발음책도 봤었어요? 1시간 발음 조금 하고 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미드천사 강의를 했었죠. 밀전사 네. 왕초보 그러다가 중간에 다시 2시간 발음책 한번 보고 2시간에 그거 출간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은 꽤 하시잖아요. 그럭저럭은. 그럭저럭 그쵸. 왜냐면 외국인 만나도 웬만하면은 말을 걸려고 하고. 근데 이게 너 생활 영어에 들어와서 잡담을 하지 말랬는데 네, 내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게 뭐냐면 네.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네 이 공부를. 근데 네, 얘기는 하는데 짧게 하고 뒷부분에서 잡담을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엄마보다 더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늘은 거에 대한 그 인증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드리면은 어, 혹시 이 책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 전 책들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그 홀트 입양 그 가정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35년을 살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근데 35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은 한국에서 미국 그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살려고 근데 바로 우리 집 밑에가 자기 집인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하고 카톡을 영어로 주고받는다니까. 엄마가요 지금? 그 정도 실력이 돼갖고 이 사람이 나랑 한 일주일, 그러니까 며칠 얘기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4개월에 오기로 네. 4개월에 오기로 하고 갔는데 미국서 이제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음, 영어로 카톡을 주고받을 정도 되니까 서툴지만 음, 그 정도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잘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생활 영어 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유럽 여행 영어 회화 그게 가장 쉬운 책이고 그리고 발음천사란 책 있어요. 2시간에 끝내는 한글 영어 발음천사란 책 그거 먼저 보신 다음에 그리고 미드천사를 하시고 생활 영어 책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생활 영어 책이 너무 쉽다 그러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미드천사랑 문법 내용이 제가 봤을 때 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 책의 문법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패턴 자체로 봤을 때 한 8, 90% 가량 겹쳐요. 이 생활 영어 회천사 첫 번째 오형식 준동사 책은. 근데 두 번째 책도 있거든요. 두 번째 그 전치사 접속사 의문문 책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꽤 적어요.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30% 정도 겹치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디오로만 들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 미드천사를 끝내신 분 같은 경우에 오디오로만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조금만 참고하시고 많이 안 보시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책을 그냥 독하셔도 이 강의를 듣지 않고 미드천사를 이미 끝내신 분은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내용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강의를 들어주시거나 뭐 책을 사서 보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일단 저희 지금 나가는 건 첫 번째 책이고요. 엄마 잠깐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 가정이 네. 왕초보하고 기초 패턴을 끝난 다음에 유럽 책을 보는 게 나는 그게 더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유럽 여행책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흥미를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법을 몰라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엄마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유럽 여행책도 뒤에 보면 내용이 많잖아요. 그 내용까지 다 배우려면은 물론 미드천사를 배우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끝내고 또 재미를 붙이고 한 데는 영어를 아예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걔는 문장 기반의 패턴이고 미드천사부터는 계속 문법 기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문법 기반으로 패턴으로 들어가면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장치를 해놓고 많이 변형을 해서 또 실제 강의에서 문제를 내고 하니까 이거 생활영어 초반에 조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그 아들이 책을 써가지고 나는 항상 별로 시큰둥하게 생각을 하고 별로 네, 이렇게
중요성이나 필요성 시답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정을 밟아보니까 정말 아들이가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강조하고 싶고. 생활용어 책이요? 아, 좀 지금 봤어요? 아니 생활 영어 책을 이제 할 거니까 생활 아, 영어에 네. 대한 그건 모르겠고 음.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네. 정말 그 청취자들한테 정말 그 청취자들은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내가 영어가 될까 그 생각을 할 텐데 40년 넘게 그 영어를 접하지 않은 나도 해내는 거 보면 네. 괜찮다고 믿고 해보시면 좋겠고 이 생활 영어에 관한 건 난 모르겠어. 근데 아빠가 네. 아빠는 정말 그 대학 과정을 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굉장히 막 애쓴 그런 사람인데 이 생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음. 희망을 갖고 아빠는 정말 모르는 단어 없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해 하는데 이 생활 영어만큼 자기가 해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랑 같이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들의 아빠가 마이크 황 선생의 아빠가 그 굉장히 기대를 하는 책이니까 한국은 아빠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네. 아빠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네. 엄마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더라니까. 네. 영어 공부 많이 한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그리고 아빠의 칭찬보다 더 음. 좋은 칭찬이라고 한다면 음. 영어 전공한 사람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나 영어를 좀 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책들이라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아, 하다못해 학원에서 교재로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 그 정도야? 네. 난 몰랐는데. 물론 영어 전공생이 볼 책은 아닌데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제가 왜 영어 책을 만들고 있는지, 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영어를 못했는지 이 생활 영어 책의 특징 같은 것들 말씀해 드릴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은 네, 한 1챕터 이 생활 영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요. 이 책의 전신이라 그래야 되나? 그 책은 두 가지 영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한 5년 전? 네, 5, 6년 전이네요. 5, 6년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을까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영어를 되게 어렵게 배웠거든요. 영어를 가장 싫어했었고 미드천사 들으신 분들은 약간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중학생 때 저 말고 다른 애들은 다 예습을 해왔었고 저만 예습을 안 해서 수업은 걔네들 위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읽기도 힘들고 뭐 영어에서 항상 뒤처졌었죠. 수능도 되게 잘 봤는데 영어만 좀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정말 대학교 들어오면 절대 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픈 때가 있었죠. 그 사실 평생 거의 음악만 하다가 그 아픈 때가 있어서 그때 아버지께서 영어 공부를 해봐라. 아버지는 영어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영어 회화가 안 됐으니까 그건 약간 한이 맺혀서 저한테도 한번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영어가 재밌어지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공 수업이랑 교양 수업이 있는데 교양 수업 점수는 꼭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교양 수업의 수업 점수 채우는 것 대신 다른 과 전공 수업을 그걸 전공 교양 수업으로 점수를 채울 수가 있어요. 영어가 재밌으니까 영어 수업으로 그 점수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점수를 딱 보니까 1년만 더 다니면은 그 영어 학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공이 아니라 전공으로 그거 학위를 받으면 음악은 전공한 적이 없고 영어만 전공했다라고 학위를 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미래야 모를 일이니까 영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저 그 등록금 좀 부탁을 하니까 그때 부모님 뭐라 그랬죠?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돈이 없다. 네가 벌어서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뭘 했냐면 영어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영어학원 근처에 있는 데 중에서 좀 괜찮은 데가 그 벼룩시장에 올라온 데가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벼룩시장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로는 영어를 웬만큼 했으니까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가서 면접을 봤어요. 시강을 하고. 근데 제 가르치는 방식은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근데 좀 더 가르치는 걸 공부를 했으면 한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부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꽤 오랫동안 그 외무고시를 준비하시다가 그걸 실패하시고 학원에서 몸담고 계신 분이었는데 20년 정도 학원 강사를 하셨나? 근데 재밌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훈련을 했죠. 제가 그 영어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은 매일매일 부원장님이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고 부원장님이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한 달 동안 그 돈 안 받고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마지막 때쯤 돼서 부원장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평상시 수업 준비할 때 말고
이렇게 밥 먹을 때든지 버스 타고 이동할 때든지 그때도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영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상시 계속. 그렇게 한 3년쯤 되니까 저만의 강의가 생겨났고 전 영어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는 되게 쉽고 재밌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 강의를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사실 그만두기보다 잘린 적이 있죠. 딴 데였었는데 잘려가지고 이것도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저기 왕초반가 거기에 나 이미 얘기했는 것 같은데. 일부 얘기하긴 했는데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 세 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4개월 정도 집필을 해가지고 책을 쓴 다음에 저는 처음 쓴 책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한 달 동안 문법이랑 그런 걸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12번 정도 강의에 문법 전체를 끝내주고 어느 정도 말하기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저는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10명한테 개인 과외를 한 거죠. 한 번에 한 명씩. 근데 한 달이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강의 내용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됐겠구나 하고 그거를 출판사 한 30군데 정도 보내봤는데 다들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 때문에 고생한 시간 되게 길었고, 그러니까 그 고생했다는 게 저 빼고 다른 애들이 잘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 그래도 자신 있었는데 영어만 너무 힘들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또 가르치면서 약간 사명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배운 애들한테 제 영어에 대한 확신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로 포기하긴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운 좋게 북 디자인 수업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그 디자인 수업 안에서 2권의 책이 디자인 돼가지고 이후에 그 디자인된 책을 출판사 쪽에 보내봤더니 좀 좋은 반응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2권 다 나올 수 있었죠. 그때 나왔던 게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발음이라는 책이랑 2가지 영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2가지 영어란 책 저작권이 만료돼가지고 이번에 2가지 영어에다 생활영어 책을 입힌 그런 책을 이번에 출간이 된 거죠. 혹시 발음이 어려우신 분은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발음보다 일단 2시간에 끝내는 한글 영어 발음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더 필요하면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발음도 보시면 돼요. 2시간에 끝낸 한글 영어 발음 천사도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영어 책은 어떻게 해서 또 만들어졌냐면은 앞서 뭐 미드 천사라든지 영어 영작이라 이런 책들을 냈잖아요. 그 책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 1시간에 끝낸 영어 발음이랑 그 2가지 영어랑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생각만큼 잘 안 팔렸어요. 그렇죠? 사실 1시간에 끝낸 영어 발음 책 같은 경우에 좀 더 팔리긴 했는데 한 2쇄, 3쇄까지 찍었긴 했죠. 근데 2가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1쇄에서 바로 절판됐어요. 잘 안 팔리니까 그랬죠. 제가 그 책을 쓰려고 들인 시간을 하면은 책만 쓰는데도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는데 그걸 다 뭐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더 걸렸죠. 근데 별다른 수익이 없으니까 보통 인세를 한 10%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0부면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안 팔리고 뭐 그런 거 다 주는 책 출판사도 있는데 제가 계약했던 데는 안 줬어요. 어쨌든 1000부면 100만 원인데 한 3000부 찍었나? 그리고 뭐 60만 원 정도 받았나? 어쨌든 다 못 받았어요, 저는. 그 선인세 100만 원에 추가금 60만 원인가? 어쨌든 다 못 받았어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1년을 소비했다라 그러면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거의. 물론 책을 통해 그 영어가 많이 느셨다면 뭐 그런 점에서 많이 의미 있었다고는 할지 몰라도. 그리고 세 번째 책도 제가 그 1년을 걸려가지고 냈었는데 나쁜 수능 영어라는 책이었는데 그것도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책 쓰는 것에 다 반대하는 거죠. 엄마도 반대하고 그랬죠. 네,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보통 독자분들이 영어책을 사면 앞에 한 10장 정도 읽고 포기하잖아요. 그죠? 제 책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재밌고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할까란 그런 고민은 별로 안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그 독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읽을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이 그럼 과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로 고민이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라는 소재가 보여졌고 영화 평점 9.0 이상 넘는 영화들 240편 정도를 다 보고 한 2,400개의 문장들을 모았어요. 명대사들만. 그리고 그걸 문법 패턴으로 분류한 다음에 더 좋은 문장 딱 240개만 한 권에 들어간 게 4시간에 끝낸 영화 영작이라는 거 있었죠. 애초에 그 책을 쓸 때부터 몇 개월 이상 수익이 안 나면은 앞으로 절대 다시 책은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일주일 중에 한 3일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계속 집필을 했는데 운 좋게 그 책이 잘 돼가지고 책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영어 영작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미드천사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고 대부분 여행을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셔가지고 유럽 여행 영어야라는 책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책 기존의 문제가 뭐였는지 좀 더 쉽게 발음을 익힐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한글 영어 발음천사라는 책이 나오고 이 생활 영어 책은 생활 영어 표현을 익히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드 천사도 사실 생활에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드에 들어간 건데 그거보다 좀 더 생활에 쓰이는 표현. 그러니까 미드 천사는 쉬운 문장을 하는 거, 좀 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하는 거. 미드에 아무래도 나오는 문장인데 좀 이렇게 실생활에서 막 쓰는 것보다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이렇게 볼만한 책들 30권 정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본 다음에 그중에 더 괜찮은 거 한 15권을 선정을 해서 그걸 처음부터 까지 쫙 다 읽어 나가면서 쓸만한 문장, 제 과거에 들어봤던 문장, 외국인들이 쓰는 문장들을 타이핑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4,000문장을 타이핑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영화 영작이나 미드천사처럼 문법 패턴으로 제가 가르치는 문법 패턴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딱 1,004문장 중에 앞에 한 500문장 정도를 지금 이번에 나온 오형식 준동사책, 생활영어 여천사 오형식 준동사책에다 넣고 뒤에 500문장 정도를 다음에 나올 그 전치사 접속사 의문문 책에다가 한 내년 빠르면 3월에서 한 5월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책에 넣을 계획이에요. 3,000문장이 남잖아요. 3,000문장은 추가 문장으로 해서 생활영어책 리뷰를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추가 문장 책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그 책을 드려요. 저희 마이클리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그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 영어가 잠깐만요. 마이클리시 카페에 뭐 공부법이라는 질문 답변도 하실 수 있고 영어에 대한 많은 것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엄마 말씀하세요. 생활 영어가 그럼 1, 2권으로 논하지는 거네. 그쵸, 미드천사처럼 지금 이건 파란색이잖아요. 그 화장실 보면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여자 화장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어란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영어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영어를 다 영어 문법을. 그래서 그 문법에 맞는 패턴을 회화로 익힐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 문장이 너무 쉬운 책이었어요. 그 책은 미드천사 왕초 패턴만큼 쉽거나 왕초 패턴보다 좀 더 쉬워요. 두 가지 영어의 원래 책은 단어도 딱 50개만 썼어요. 그래서 예를 명사 7개, 동사 7개 그것만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이유가 패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을 익히 하려고 무조건 쉽게 한 거예요. 더 쉽게. 사실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 이 문장 너무 쉬운데 이거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막상 그걸 외국인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런 문법 패턴이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좀 이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어라는 책이 나왔었고 거기에다가 생활 영어를 입힌 책이 이건 거죠. 그래서 생활 영어 책 그렇게 15권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절반씩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정말로 쓰는 그 생활 영어 표현 그런 거를 모아서 문법 패턴으로 해서 넣은 거죠. 아시겠죠? 왜 넣은지? 어떻게 나온 건지. 생활 영어 책 2권 같은 경우에는 미드천사보다 좀 깊이 들어가 의문문을 미드천사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치사랑 접속사 그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생활 영어의 표현들을 많이 배울 거기 때문에 미드천사에서 딱 전치사도 5개였나? 아니 7개였나? 그것밖에 안 배우거든요. 더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제 책들을 보면 항상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 생활 영어 책 같은 경우 중요한 거 많이 쓰는 거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눌 때 더 많이 쓰는 건 대부분 남자고 덜 쓰는 게 여자예요. 영어를 항상 두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 일반 동사, 비동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로 안 나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두 가지로. 예를 들면 투부정사 용법 그러면은 6, 7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6,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한 90% 이상을 차지해요. 그 두 가지 하나는 명사적 용법 걔가 한 70% 이상. 그것도 누가 한다 무엇을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되거든요. 부사적 용법으로.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눠가 설명을 해. 가장 많이 쓰는 그 문법 두 가지로. 그 책이 두 가지 영어예요. 거기다 생활 영어를 입혔죠. 생활 영어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미드천사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영어 영작보다는 좀 쉽고 그래서 뭐 영어 영작 보시는 분이 쉽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다 떠나서 그 엄마가 영어 영작을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문장을 아직 여기를 책을 넘겨 보시면은 이번 머릿말 있잖아요. 페이지 6페이지에 있거든요. 아, 엄마는 안 펴지? 좀 말하면 안 돼? 엄마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페이지로 하죠. 아,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이제 왕초보 기초를 배우다 거기는 컬러가 별로 없었잖아.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고 물어봤잖아. 네.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낯설었는데 네. 다시 보니까 몇 번 접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이게 그 문장마다 딱딱 이게 사진 있죠. 사진이 있어가지고 익히기도 편하고 음. 느낌도 오고 컬러도 돼가지고 참 좋더라고 이게. 네. 이 책 그러니까 제가 재미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독자분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문장만 사진을 넣고 그리고 좀 재치 있는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장이 머리에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필을 한 거예요. 참 좋더라고. 이게 사진이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여기에 딱 맞는 사진을 골랐는지 네. 감탄스럽다니까. 네, 엄마가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6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일단은 책 안 피셔도 상관은 없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거든요. 왜 영어를 못했는지에 대한 거를 머릿말과 이런 이 책 앞부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보면은 어떤 분들은 문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알고 배웠냐라고 하시는데 아기 때는 사실 문법이 필요 없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문법이 없으면은 중급 이하의 영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국 영어 대부분은 독해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사실 아랍 사람들보다 단어도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회화를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는 뭐 아랍어가 뭐 언어가 더 가깝고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회화 위주로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성격 자체가 되게 많이 부딪히는 그런 성격, 부딪힌다기 싸워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많이 이렇게 엄마처럼 들이대는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약간 소심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영어를 항상 분석하려고만 하지 그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잘 못 만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랑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축구 보고 분석을 하는 거랑 축구를 직접 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뭐 틀린 문장, 뭐 do you happy 이런 문장 틀린 문장이면 엄마 왜 틀린지 알아요? 나중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뭐 he like me 이런 거 하면 틀려요. do you happy 하면 안 되고 he like me 하면 돼. likes me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요새 한 10년째 패턴이 대세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패턴이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대세가 되는 건데 기존의 패턴들을 보면 문장 중심의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막 되게 되거든요. 배우는데 오래 걸리고 응용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 문법 패턴 같은 경우에는 60개 많아봤자 100개 이하에서 다 끝나요. 그러다 보면 효율이 높고 응용하기가 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우에는 무료 교재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 교재인 경우에는 강의가 유료죠. 강의가 뭐 10배, 30배, 교재 10배, 30배 가량을 돈을 지불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경우에.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파는 대신에 강의가 무료인 거죠. 영어 잘하시는 분은 교재가 없어도 상관은 없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면 그 대학 교재를 쓰는데 네. 그 교수들은 이 책을 어떻게 알고 교재를 써? 서점에서 보셨나고요. 서점에서 찾아보시고 저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살 테니까 조금 할인해 주실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 할인해 주나 그러면? 많이는 못 해드리고 서점 받는 정도로만 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마이크 세즈라고 있잖아요. 제 이름을 그 마이크로폰에서 따왔는데 그거는 발음처사책 뒷날개 보시면은 있고 8페이지 좋은 회화 패턴 책.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무료 강의가 있는 책들이 많아요. 기왕이면은 그런 책들을 고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10,000원 정도 가량의 책에서 보통 강의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강의 몇백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 강의도 제가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을 적게는 1년에서 수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라고 한다라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를 해도 안 된다. 근데 영어를 하니까 돼요. 이 방법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돈이 아깝지 않겠지. 맞아요. 몇백만 원, 사실 몇천만 원이라도 자, 같이 있다. 거기다 내가 조금만 더 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60 먹은 내년에 한갑인 엄마가 영어를 배워서 뭐 하겠나.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온 세상 천지가 영어 천지라서 네. 영어는 그야말로 필수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면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외국 갈 일도 많고 하니까 요새. 미국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네.
정말 영어 홍수여서 영어를 안 하면 무식의 극치야 요새는. 네. 지금 외국인이 그 175만 명이 한국에 사는 한국 5천만 명 중에 115만 명이 되니까 외국인들 만날 일이 되게 많죠. 사실 배움이란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써먹을 때가 특히 많으니까 좋죠. 뭐 간판을 봐도 그렇고 뭐 어떤 포장을 봐도 그렇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네.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높이는 네. 자기 수준을 높이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같고. 네. 자, 그래가지고 일단 좋은 회화 패턴 책은 무료 강의가 있어야 된다.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무료 강의가 있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세요. 없는 책보다는. 그리고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라 그랬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의 말하기 수준이 되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쉬운 책을 찾아서 해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책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내용이고 그 사람 어디까지 이끌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떤 책이 좋은지 그걸 판단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좀 더 쉬운 책을 고르셔라. 그리고 응용 가능한 패턴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 책이 어렵다면은 기초영어 미디천사를 보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유럽여행 영어의 책을 보시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문법책이라고 또 그러는데 문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란 게 한 부분이 빠져 있으면은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잘 못하시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그 생활영어 회화천사 같은 경우에는 두 권에 나눠서 문법의 전체적인 걸 다 다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책을 고르실 때 책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중간쯤 펼쳐봐도 이거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해 안 되는 책은 하시면 안 돼요. 앞부분에 앞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중급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명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전문 용어가 많고 문법 용어가 많고 그런 경우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 책은 문법 용어를 대부분 줄였어요. 제 책 대부분의 특징이 문법을 문법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회화에 적용한다든지 독해에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법을 쓸 수 있게 배워요. 그래서 이거 활용 가능한 문법을 다룬 책들이 좋죠. 그다음 이 책에 장점 써 있는데 계속 무료 강의가 얘기 나오는데 제가 무료 강의를 끝까지 할 거예요. 이 책 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늦어도 2주일에 한 번 올라올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제가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 주씩 늦어지기도 하죠. 어쨌든 하긴 해요. 제가 한다고 했으면 언젠가 하긴 해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마이클리시 카페에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늦어도 3일 내내 답변해 드려요. 어떤 질문이든 MIKLISH 점 찍으시고 COM 마이클리시닷컴이거든요. 책 표지에도 써 있어요. 책 이 마이클리시 그 로고가 마이클리시닷컴이에요. 저 마이클리시는 마이크랑 잉글리시 합친 거죠. 마이클리시. 두 번째로 용어 사용을 자제했다. 기존의 문법 용어는 되도록 안 쓰려고 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려고 했고. 그리고 빠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럼 어떤 말을 앞에다 내세울 거냐? 그래서 주어 대신에 누가라고 써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안 그러고 누가 한다 무엇을이라 그래요. 누가가 뭐예요? I다, he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말하기 쓰기 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활용 가능한 문법이 될까? 그리고 문장을 실제로 만들 수 있게끔 그 문장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머릿속에서 거치는지 그 과정에 따라서 이 문법 내용들을 설명을 했고 문법과 회화 패턴을 결합했고 문법도 익힐 수 있고 회화 패턴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2와 7로 제안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사람이 최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고 세 가지부터 불가능하대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문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나눠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은 7개예요. 물론 더 똑똑한 사람은 한 9개까지도 하고 더 못하는 사람은 5개까지도 하는데 평균 7개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울 때도 7개까지 쉬운데 8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전화번호 7자였잖아요. 지금 8자죠. 그래서 8자일 경우에 두 번에 나눠서 한다든지 한 번에 쭉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 단어만 선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영어 얘기죠. 실제 생활 영어에서는 좀 자유롭게 썼어요. 미드천사보다 좀 다양한 어휘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어민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서 그 문법에 활용하기 좋은 거를 7개만 딱딱딱 뽑은 거예요. 두 가지 영어 파트에서는 딱 7개씩만 나와요. 동사 7개, 보조동사 7개, 명사 7개, 보조명사 7개, 형용사 7개. 시로 30, 50개가 아니라 35개만 썼네요, 단어를. 그 천사어휘라 그러죠. 그 미국인들의 그 말하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1,004개. 미드 천사에 계속 그 천사어휘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로 일상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서는 천사어휘 중에서 딱 50개만 더 쉽게 뽑은 거죠. 그거 나오고 생활 영어에서는
천사위보다 많은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은 12페이지인데 영어 공부 7개명. 영어 공부하실 때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해야 공부하기 쉬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야 돼요. 영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걸 딱 붙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질문을 하시거나 넘어가거나 해야 되거든요. 영어 처음 공부하실 때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훌훌 보시면 돼요. 편하게 끝까지. 그래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책의 전반적인 걸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습보단 예습이 나요. 언어 쪽에서는 예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혹시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학교에 다니신다든지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예습이에요. 그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남기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훨씬 영어 수업이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그 1회독 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영작을 해보세요. 모든 한글을 영작을 해보 생각나는 모든 자기가 대화하는 문장들을 영작을 해보시다가 막히면은 검색을 해보시거나 마이클리시에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영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하실 건 아니고 조금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영영사전 왜 좋냐? 그럼 한글 사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너무 여러 뜻이 많아요. 근데 영영사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뜻이 위에 가 있고 그리고 원어민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 영어적 사고를 갖추는데 영영사전을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단어도 훨씬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라 마이클리스닷컴에 물어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처음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은 정말 영어 공부하기가 쉽고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몇 가지 때문에 계속 답답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답답하고 어려워요 영어가. 그리고 1시간씩 10년보다 10시간씩 1년이 낫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 공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1시간씩 또는 10분씩 꾸준히 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은 늘겠죠. 근데 느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더더군다나 초반 영어 공부하실 때는 잘 안 는단 말이에요.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하루 종일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빨리 늘어요. 그래서 뭐 외국 유학을 간다라든지 그런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외국에 산다든지 그런 게 더 빨리 늘어서 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을 받아라. 그래서 뭔가 영어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저는 중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급 단계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 2년은 걸려요. 근데 재미가 없거나 어떤 강한 동기가 없으면은 그 기간 동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 다니든 뭐 스터디 그룹을 하든 아니면 미드를 보든 뭔가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 듣고 계신 강의. 꾸준히 영어가 되든 안 되든 뭐 차에 타거나 버스에 타거나 타기만 하면 이 강의를 이렇게 틀어서 들으시는 거. 이 강의 너무 늦게 올라온다. 그럼 미드천사 강의를 들으시는 거. 그게 자극을 받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14페이지 책 구성과 공부법 하면서 나가볼까요? 넘어가죠. 16번 패턴 연습하는 법.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걸 엄마가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 나는 밥을 먹는다. I eat rice. 그녀는 밥을 먹는다. She eats rice. 너는 밥을 먹니? 의문문으로? 네. 의문문으로 내가 안 배웠고 I eat rice가 맞는. 두유가 맞아요. 그건 안 Do you eat 배워서 난 rice? 몰라. 왜냐면 행동에는 두를 쓰거든요. 해보세요. 그녀는 밥을 먹지 않는다. She doesn't eat rice. 그녀는 밥을 먹니? 두시? 아니요. 도- Does she가 맞아요. 이거 2권에 나와요. Does she eat rice? 이 책에 나온다고? 지금 2권. 이 책 말고 2권. 안 배우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할 줄 알아. 이 정도는. 너는 밥을 먹지 않는다. You don't eat rice. 그들은 밥을 먹니? Do they eat rice 이렇게 돼? 네.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맞아요. 엄마는 맞게 얼려피 하시네요. 보통 do you happy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둘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지. 행동에 대해서는 do를 쓰고 상태 모습에 대해서는 are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 do you happy 이런 걸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틀린 문장이죠. 영어를 영어 자체로 익히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안 배우신 상태에서 문장을 하다 보니까 틀린 문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문제를 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니까 제가 문제를 내는데 평상시에 둘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둘이서 하면 되고 혼자 할 경우에는 영어 부분을 가린다든지 영어 부분을 보지 마시고 한글 영작을 하신 다음에 영어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 더 첨가할 것 같으면 네. 혼자 하려면 원어민 거 듣고 하면 되는데. 맞아요. 원어민 것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 첫 강의니까 원어민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원어민 거 들으면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원어민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걸로 혼자 연습하실 수 있어요. 원어민 강의가 아니라 원어민 녹음. 나는 매일 하루에 40분씩 원어민 녹음을 들으니까. 네. 이건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가 성인을 가르치든 초등학생을 가르치든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강의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지금 한 10분 정도 제가 20분도 안 될 거예요. 설명하는 것에서 영어의 어려움을 없애시고 영어의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국인을 만나잖아요.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면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이 물어봐요. 너 밥 먹었니? 그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어민한테. 나가 영어로 뭐죠, 엄마? I, 집은 home, 밥은 rice, 먹는다는? eat. 그래서 I home rice ea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알아요? 어, 뭐예요? 나는 집이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응.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집이다가 아니라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잖아요. 근데 I home rice eat 그러면은 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집이 먹는 거니까. I home rice eat을 그대로 해석하면 나 집 밥 먹어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지 집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어에는 조사가 없거든요. 물론 전치사랑 조사 비슷한 애는 있는데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사가 붙어요. 첫 번째 단어는 무조건 누가가 붙어요. 그래서 누가 먹는 거예요. 네? 애가 먹는 거지. 그럼 I죠. 두 번째 단어는 한다가 붙어요. 뭘 하는 거예요? 먹는다. 그쵸? I eat.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을 붙어요? 무엇을 먹는 거예요? rice. 그쵸? I eat rice. 여기까지는 문장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만 돼요. 영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에 누가 한다 무엇을 이 구조가 영어 문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확히는 한 15, 18%가량이 나는 행복하다 구조인데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뭐죠? I'm happy. 그쵸? I am happy예요. 그래서 I랑 happy는 쉽게 받아들이시는데 M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보통 M이 뭔지 아세요, 엄마? 상태 모습이다. 그쵸?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엄마 처음에 상태 모습이다 좀 어려웠어요? 음. 근데 개념을 잡고 나니까 쉽지 않아요? 한 지금 80%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조금 갑자기는 완벽하게는 보통 그 I am 부분에서 M을 비동사라 그래요. 그 am, are, is의 원래 형태가 be여가지고 be 형여가지고 비동사라 그러는데 이거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비동사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다, 하다, 있다라 그러는데 나는 행복하다에도 하다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키가 크다에 크다도 비동사인데 그쵸? I'm tall에서 am 들어가잖아요. 크다도 거기서 그 해결을 못 해줘요. 작다도 그렇고 이다 하다 있다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그렇게 잘못 배우다 보니까 영작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행동에 대한 말할 때 누가 한다 무엇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누가 상태 모습이다 어떤 자동으로 붙어요 영어에서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기초영어 미드천사 왕초어 패턴이었었죠. 기억나시죠 엄마?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조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느냐 그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느냐 잘하느냐를 판단을 해요. 말하기 그러니까 독해 말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고 누가 한다 무엇을 다음에는 전치사와 함께 문장이 나오죠. 전치사 부분은 미드천사 두 번째 책에 나오고 생활영어의 천사 두 번째 책에 또 나올 텐데 그래서 누가 한다 무엇을은 전치사 없이 붙고 조사 자동으로 붙고 그 다음엔 조사가 붙어요. 영어 전치사. 예를 들면은 친구들과는 with friends 월요일엔 on Monday 그렇게 그 다음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물론 어떤 전치사랑 명사가 먼저 나오냐 그런 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동영상으로 배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 말로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goo.gl 하시고 슬래시 그러니까 사선으로 있는 거 하시고 영어 P576 영어 XQ 여기 들어가시면은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려요. 좀 더 자세하게 문제도 하고 하니까 좀 더 깊게 지금 방금 설명한 한글과 영어의 차이점을 배우고 싶으시면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영어의 차이점을 패턴으로 해가지고 익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기왕이면 제가 설명하는 문법 패턴이면 좋고 그 다음은 차례 부분인데 20페이지 보시면 차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마이크 says 쭉 그 나온 거고 이제 오형식 부분 나오잖아요. 이 책이 크게 두 가지로
오형식 부분이랑 준동사 부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두 가지 가지고 상태 모습은 누가에 따라 바뀐다랑 한다는 누가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파란 부분 하나랑 빨간 부분 하나, 남자 화장실 부분 하나, 여자 화장실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파란 부분은 지금 상태 모습은 누가에 따라 바뀐다. 보통 더 많이 쓰는 건 파란 부분인데 여기는 상태 모습은 누가에 따라 바뀐다가 더 쉽기 때문에 여기만 그 파란 부분이 덜 쓰이는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이 더 많이 쓰이는 부분. 보통은 파란 부분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다음 명사의 종류는 두 가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더 많이 쓰이니까 셀 수 있는 명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다음 빨간 부분, 여자 부분이 나오고. 타이틀마다 한 강의거든요. 총 10개의 강의로 돼 있어요. 10개 강의면 한 2달 정도면 끝나겠죠? 2달 조금 넘게.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한 뭐 3달, 늦게 끝나면 한 4달 내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미드천사 같은 경우에는 두 권 다 끝나는데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다면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두 권 다 끝나는데 빠르면은 4개월, 책이 2권이 나와줘야겠지만 느리면은 한 6, 7개월, 미드천사보다 한 절반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두 가지에서 he랑 the man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 할 거는 그래서 대명사 관련 그런 거 배울 거고 그다음 과거의 문장은 두 가지 나오는데 과거의 비동사랑 과거의 일반 동사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중간중간 기본 연습이라 그래가지고 뭐 불규칙 과거형 만드는 것도 있고 뭐 명사의 단수 복수 만드는 것도 있고 좀 더 나- 문법적인 부분도 여기서는 많이 가르칠 거 미드천사에 나는 대해서. 네. 날 위해서 좀 천천히 나갔으면 좋겠어. 엄마 잘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 떠나서 네. 그 스페링 외운다든가 단어가 암기가 안 되니까. 일단은 핵심 뭐냐면은 제가 말하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해보면 엄마 미드천사 했기 때문에 빨리 나간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엄마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느리게 나갈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들으시는 분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일형식이랑 명령문 나오네요. 빠진 문장은 두 가지에서 무엇을 빠진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뭘 배울 것인가 이 책에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사형식, 오형식이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준동사네요. 준동사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사를 누가 한다 무엇을 한다 자리 쓰면은 동사가 맞아요. 그걸 본동사라고 그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준동사화 해가지고 써야 돼요. 영어에서는. 영어 문장에 동사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다 무엇을 한다. 누가 상태 모습이다. 어떤 애 상태 모습이다.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또 동사를 넣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준동사화 해가지고 써야만 해요. 아니면 뭐 접속사를 써도 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한 문장 한 절에는 동사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준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뒤에 ing를 붙이거나 뒤에 ed를 붙이거나 또는 앞에 to를 붙이거나 그 세 가지를 준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 형용 상태는 두 가지 해가지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나오네요. 뒤에 ing를 붙이냐 아니면 ed를 붙이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다음 to 플러스 한다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두 가지 나오고 그 다음은 준동사는 아니긴 한데 앞에 나왔던 이 형식 누가 상태 모습이 어떤을 응용한 거 한다의 상태 모습은 두 가지 그래서 그 변화 과정이 보이는 애랑 지각 동사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면서 부정문이 나와요. 앞에 있는 구조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부정문 두 가지 나와서 이 책 한 권이 이렇게 완성돼. 그 이후에 부록이 뭐 있냐면은 제가 이 책 생활영어 책으로 뭐 공무원 생활영어 책 기출 문제들도 한 10년치 분석을 했어요. 뭐 7급 공무원 또는 경찰 영어 분석을 하고 엄마표 생활영어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원서들 아버지께서 열심히 보셨던 잉글리시 얼라이브라든지 그런 책도 분석을 하고 베스트셀러들도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나온 생활영어 표현들인데 공무원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책에 수록된 생활영어 표현들이 담겨있는 실제 공무원 문제 33개 그 172페이지 나와 있고 그리고 동사의 불규칙 변형 엄마 지난번 미술사 때 외웠었죠? 기억나세요? 나긴 난데 많이 잊어버렸을 걸. 네. 그 동사 불규칙 변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182페이지인데 18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조금만 봐드리면은 나중에 잠깐 하긴 할 거예요. 이 책 강의하면서. 근데 그동안의 불규칙 변형이랑 좀 다른 점은 이거는 유형별로 돼 있어서 암기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예를 들면 forbid, forbade, forbidden 나와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형태인 forgive, forgave, forgiven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같은 형태인 애들 나와 있어서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면 blow, blew, blown 나왔으면 draw, drew, drawn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변화된 애들끼리 모아놨어요. 뒤에 책 날개 보시면은 날개 있잖아요. 책 맨 뒤에 책 뒷표지랑 연결되는 이 동사의 불규칙 변형 암기 카드도 있어요. 이거는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서점들에서 이벤트에 아마 12월 말부터 1월 길면 2, 3월까지 갈 것 같은데 외국어 책을 하나 구입하신 경우에 30원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30포인트
돈보단 포인트를 내시거나 3만 원 이상 사시거나 하면은 이 암기 카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책 자르시기가 그러면은 그렇게 기한 동안에 책을 사시면은 카드를 받으실 수 있겠죠. 접으면은 이렇게 암기하기 편한 그런 카드. 부록도 있고 마이클리시 커리큘럼 뭐 감사드립니다. 이 책 항상 책 낼 때 저 혼자서 대부분 만드는 거긴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는 제가 책을 쓸 수 있게끔 저희 책을 사주시고 제 독자들 때문에 이 책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낼 수 있었다. 감사드리는 내용을 항상 책마다 뒤에 넣죠. 책 그렇게 했고 리뷰 이벤트는 뭐냐면은 이 책의 리뷰를 쓰신 다음에 여기 참여 주소 있잖아요. go.gl 하고 슬래시 하시고 숫자 9 wj 숫자 9 va에서 들어오시면은 이 책 그 생활 영어 표현 아까 4,000문장 중에 1,000문장을 이 책에 넣었다면 남은 3,000문장이 남아 있잖아요. 그 3,000문장 중에 쓸만한 표현들을 가지고 새로운 추가 문장 책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추가 문장 책이 나오면은 보내드리겠다. 이 책의 리뷰를 써주시면은 그거고 그 추가 문장 책도 제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려고 저는 문장만 한 200문장 정도 올려놨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그 문장 원하시는 문장 선택하셔서 사진이랑 그 설명을 올려주시면은 그 책의 저자로서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이름도 넣어드리고 해요. 한 문장이 한 200개인데 한 150개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하시니까 아마 한 100명 정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선착순이에요. 사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이벤트 참여로 책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3장 이상 넣으시면 저희 출판사 다른 책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거 같이 받으실 수 있고 좀 퀄리티가 좋은 사진이나 좋은 설명을 써주시면은 저희 미드천사 티셔츠도 같이 드려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차례 끝나고 그 다음에 도비라 나오죠. 도비라 일본 말인데 문이란 뜻이거든요. 문 장도비라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오형식이랑 준동사 부분. 오형식은 문장을 나누는 5가지 구조예요. 근데 실제 말을 할 때 5개의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말을 하진 않아요. 2개 중 하나로 하죠. 누가 한다 무엇을 3형식이냐 누가 상태 모습이다 어떠니냐 2형식이냐 3형식이랑 2형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말을 해요. 나머지 1형식, 4형식, 5형식 같은 경우에는 3형식에서 파생이 된 거고. 그래서 5형식 부분 문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가면은 영어 문장은 2가지 해가지고 왼쪽에 남자 부분 나오죠. 누가 상태 모습 어떤 오른쪽에 여자 부분 나오고 누가 한다 무엇을. 예문은 I am happy랑 I eat rice 이렇게 나오네요. 오른쪽 QR 코드 보시면은 그걸 찍으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랑 원어민 MP3 또는 관련된 자료 그런 거 올라가 있어요. 마이클리시 카페 게시판에 그 글로 이동을 해요. 그런 얘기가 있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책 설명만 해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왼쪽은 그 문법 설명 얘기가 나와 있고 오른쪽은 회화 패턴 연습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왼쪽 문법 설명 부분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맨 위에 I am happy 나와 있고 바로 밑에 한 줄 딱 있잖아요. 누가를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상태 모습에서 한 번 더 구분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보시죠. I일 경우는 M인데 U일 경우에 R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이 부분만 읽고 패턴 설명 자세한 거는 궁금하시면 읽는데 꼭 읽으실 필요 없어요. 대명사란 이것도 아시는데 읽으실 필요는 없겠죠. 필요하시면 읽으시는 거예요. 왼쪽 부분 보면은 맨 위에 얘기 있고 그다음 밑에 부분은 2개로 나눠지잖아요. 오른쪽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람들이 말하는지가 나온 거고 왼쪽 부분은 문법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 2가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이 밑에 부분 2개로 나눠진 부분은.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왼쪽 한글 부분을 보시고 영어로 말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글로 써보세요. 밑에 누가 상태 모습 어떠네 이렇게 펜으로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부분을 보고 영어로 말을 하시면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문제를 내면 쉬는 타임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말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영작을 해보시면 돼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빨리 영작을 하시긴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 가보시면은 실전 생활영어 나와 있죠. 이거는 맨 위에는 어휘 나와 있는데 왼쪽에도 어휘고 오른쪽에도 어휘가 있잖아요. 왼쪽 어휘는 왼쪽 문장들에 관련된 어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어휘들은 오른쪽 그 페이지에 관련된 어휘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예를 들면 럭키 같은 경우에 8번 문장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 unconscious 같은 경우에 12번 문장 맨 밑에 있는 거고 순서대로 돼 있어요. 어휘들도. 어휘가 뒤죽박죽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르실 경우에 어휘 찾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사진 왼쪽에 뭐 2015 서울시 구군 나와 있잖아요. 이건 공무원 시험에 기출됐다라는 문장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0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은 또 이렇게 영어 얘기 나와 있고 그 문법 설명 나와 있고 또 넘겨 보세요. 넘겨 보시면은 실전 생활 영어 나와 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영작으로도 하시고 저랑 같이 대화로도 하시고 할 실전 생활 영어 나와 있고 넘겨 보세요. 누가 상태모 숨줄을 쓴다. 여기 지금 상태모 얘기 나와 있죠. 또 넘겨 보세요. 실전 생활 영어 또 나와 있고 그다음 여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다음부터 구조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누가 상태 모습 어떤이었다면 여기부터 누가 한다 무엇을 문장들이 나와요. 그다음 또 넘기면 생활 영어도 나오고 그거랑 관련된 한 개의 쉬운 그 문법 패턴을 익혀가지고 쉬운 문법 패턴 문장 7개를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전 생활 영어로 또 10문장 익히고 그러니까 총 17문장을 익힐 수 있는 거 한 가지 문법 패턴으로.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 똑같이 생활 영어 또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애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약간 섞여져서 어려운 애들. 실전 생활 영어가 2개가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애들은 좀 어려운 애거나 내용이 조금 다르구나. 조금 응용한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기면 또 소도비례 나오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오고 QR코드 찍으면 강의들을 쓸 수 있고 똑같은 구조예요. 또 한 장 넘기면 남자가 먼저 나와요. 더 많이 쓰는 남자 문법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기본 연습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회화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S가 붙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명사의 복수나 동사의 단수에서 S가 붙는다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바꾸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본 연습 나오면 또다시 쭉쭉 책이 나와요. 자세한 그 강의 진도 나가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든 뭐 그동안 엄마가 말을 너무 안 했잖아요. 지금 인트로를 해가지고 그동안 어. 뭐 잡담이라든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잡담은 저 노트를 꺼내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1강은 잡담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이걸로 끝내고 2강에서 또 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애 그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